제32대 뉴욕 한의회장 선거에서 한창현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 회장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청구협회는 25일 300여 명의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윤 제27대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포기업과 지상사들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미 FTA 활용 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창현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 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박동주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이 등록 마감 30분을 남기고 돌연 출마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한창현 후보만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 3월 27일 뉴욕 한인회 총회를 열어 한인회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회 초유의 관심사였던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한창현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 회장의 단독 출마로 마감돼 사실상 회장 단성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한창현 후보와 함께 경제선거가 예상되었던 박동주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은 후보 마감 30분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최근 일고 있는 한인사회 후보 단일화와 과열된 금권선거를 우려해 심사숙고 끝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에 지음하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불출마를 계기로 하여 뉴욕의 선거 문화가 진정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선거하면은 경쟁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화합 차원에서 서류는 다 준비가 됐지만 이제 그 주위에서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경합해가지고 수십만 불씩 이렇게 쓰고 이러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창현 후보는 한인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로서 재정 문제만큼은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며 앞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한창현 단일 후보 등록으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선거는 총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단독 후보일 경우 정회원 101명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참석자 절반 이상을 찬성하게 되면 회장 단선이 확정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창현 후보의 서류를 재검토한 뒤 하자가 없으면 3월 1일자로 단독 후보 공고가 나가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바로 당선증이 배부됩니다. 현재 한 후보가 낸 9만 5천 달러의 선거 분담금은 선관위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뒤 한 후보 측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는 지난 25일 헌츠포인트 터미널마켓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윤 제27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지난 25일 김영윤 제27대 신임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장에는 벤자민 유 미디어 코리아 그룹 회장을 비롯해 준하경 총용사 등 3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함께 제27대 청과협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뉴욕 한인 청과협회를 이끌어갈 김영윤 신입 회장은 한인사회 최대 직능단체로서 미동부 최대 한인 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포사회에 큰 힘을 가져다주는 단체로 만들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이익과 힘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저희 청과협회원들이 청과인들이 동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청과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27대 청과협회를 위해서 고군분투 할 것이며 우리 청과협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견주할 것임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 자리를 함께한 한인 각 단체장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직능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인 청과협회, 오늘 새롭게 회장되신 김영윤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동포사회 모두가 이제는 단합해야 될 때고 또 화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이뤄놓으신 그 과업을 잘 이어받아서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된 협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기여해온 바 있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I own 2 stores in the market, Catherine Berry, Catherine Produce, and we'd like to congratulate Mr. Kim on being elected the new president of the Korean Produce Association and wish him lots of luck in the coming year. 한편 뉴욕 한인 청과협회는 이날 신입회장 취임식에서 1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저 지금 브룩 칼리지 학교 다니는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는 오는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맨하튼 랜달즈 아일랜드 파크에서 MKTV와 함께하는 장수만세와 청소년 축제 등 푸짐한 프로그램으로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포기업과 지상사들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미 FTA 활용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25일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가 무역 법률 등 각 분야의 위촉위원들과 함께 한미 FTA 활용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용목 뉴욕 총영사와 최병선 경제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과 코트라 김종경 뉴욕 KBC 부센터장 등 무역 유관기관, 지상사 및 한인 기업 대표 기관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포기업과 지상사들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운영 방향과 행사 프로그램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FTA를 양국의 무역 투자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한미 FTA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 활용 상담센터 코너를 개설해 웹상으로 제기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질문에 상시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에서 감시 카메라에 의한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가 27일 재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적발 건수는 총 100만 598건으로 2009년에 71만 978건보다 41%나 늘었습니다. 시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약 150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 대당 평균 6,671건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50대는 2009년에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른 범칙금 수입은 5,540만 달러로 2009년에 3,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7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주택 강제 퇴거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자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뉴욕시에서 집행된 강제 퇴거는 1,845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306건으로 29%가 줄었습니다. 퀸즈도 같은 기간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퇴거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뉴욕주가 제정한 주택 소유주 보호 법안에 따라 소유주들이 법원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대출은행의 일시적인 지불 유예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인 HAMP를 신청한 270만 명 중 68만 명만이 작년 말 현재 금리 조정 등의 혜택이 확정됐거나 잠정 시행 기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자 중 절반인 약 130만 명이 탈락했는데 이 중 26만 6천 명은 서류 미비로 25만 5천 명은 모기지 상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명돼 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4월부터 뉴욕시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 929가 추가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거주자 가운데 신규 서비스 신청자에게 지역번호 929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휴대용 인터넷 접속 카드 등의 사용 증가로 지역번호 718과 917, 646, 347 등이 올해 가을쯤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새 지역번호 추가는 1984년 지역번호 212 사용자 일부를 강제적으로 718로 변경한 것과는 달리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발급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텍사스 오스틴 소재 버클리 팰리세이즈 파크 LLC는 이달 초 뉴욕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펠팍 14가의 6.5에이커 대지를 180만 달러에 넘겨받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버클리사 관계자는 건립 계획을 다소 수정 보완할 계획이지만 시 정부가 어디까지 승인을 내릴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혀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형화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한편 제이슨 김 펠팍 시의원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 수와 인구가 늘어나 교육, 쓰레기 수거 서비스, 헬스 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봄 날씨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북부와 서부는 평년 기온보다 추운 반면 남부 지역은 덥고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본부를 둔 민간 기상예보기관인 국제기상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미국의 봄철 날씨가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이상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서부와 중서부, 동부 지역이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미 전역의 천연가스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하고 봄철 평균보다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WSI는 전망했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것으로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도 낮은 현상이 5개월간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재정난에 몰린 주 정부들이 각종 근로작업에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쓰레기 줍기나 자동차 번호판 제조 등의 재소자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엔 재소자들이 투입되는 근로 현장이 전방위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난에 몰린 주 정부들이 예전 같으면 주정부 공무원이나 민간 용역 업체를 투입했던 작업에 재소자들을 활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나 민간 용역업체의 일자리 박탈 문제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교정 전문가들은 재소자 인력 활용이 예산 절감에는 물론 재소자들의 기술 배양과 경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극장가를 찾는 중년 관객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관객들은 그동안 젊은 관객들에게 밀려 집에 머물기 일쑤였지만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전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청소년기부터 텔레비전과 영화에 친숙하게 지내온 세대라는 점에서 극장을 찾는 발길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자들은 관객들을 겨냥한 영화 제작을 늘리고 있고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사는 지정 좌석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과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인인 극장을 늘리는 등 극장 체인들도 중년 관객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트위터의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JP모건의 디지털 그로스 펀드가 4억 5천만 달러의 트위터의 지분 10%를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트위터의 가치는 45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JP모건의 트위터 투자 협상은 페이스북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투자에 이어 나온 것으로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위터가 2억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들을 이용해 광고 등 수익을 내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매출과 가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키 리졸브 훈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대폭 늘린다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이날 시작된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을 저지하고 대량 난민 발생에 따른 치안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8년 여름 뇌졸중 증세를 보였던 북한의 김 국방위원장이 지금도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고 보드카 등 독주를 즐긴다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언제 뇌졸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기존 훈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난민의 대량 발생,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 등 북한의 비상사태를 상정해 작성한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한 훈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민주화 시위 세력에 의해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는 28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은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카다피는 이 방송의 분쟁 지역 전문 기자인 크리스티안 아만포와 만나 모든 국민이 나를 사랑한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 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는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BC 방송은 이번 인터뷰가 영국의 BBC 방송과 타임즈의 일요판인 선데이 타임즈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이집트와 튀니지에 접한 리비아 국경에 구호팀들을 파견했다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8일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각국과 함께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노력 중인 리비아 국민을 위한 최상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구호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며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리비아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10,000,000를 준비하고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좋은 학교가 3일부터 펠팍 도서관에서 영어 강좌를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부설 좋은 학교는 한인회가 리치필드로 이사하면서 강의실 문제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각계의 관심 속에 펠팍 도서관에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대 이상의 동포들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며 강사는 원어민 강사 루스와 이주남 강사가 진행합니다. 자연이 바라는 빛과 생명체가 내는 빛을 표현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5명의 작가가 빛의 정원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한 달간 맨해튼 32가 더 스페이스 갤러리 마음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협회가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6일 뉴욕 탁구장에서 탁구협회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경기는 K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저녁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 탁구협회는 뉴욕 탁구장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있으며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경찰학교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협력 치안의 기틀을 다지고 현장 교육을 바탕으로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치안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2011년 인턴십 학생들을 모집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주로 고등학교 11, 12학년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정치 및 비영리 풀뿌리 활동과 법률, 행정에 관해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전 과정 260시간을 수료하면 주 하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대통령 자원봉사상 등을 수여받게 됩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의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개혁법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 21일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개혁법을 지지해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팩스를 보냈고 23일에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33명 상원의원에게 팩스를 발송했습니다.
24일에는 한인교회협의회가 유권자센터를 통해 개혁을 지지하는 편지를 서명하지 않은 전 의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위대한 협상입니다. 프레이크 스탠턴이 지은 위대한 협상은 미국 독립혁명에서 냉전시대까지 세계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미국과 프랑스 동맹, 루이지애나 매입, 비엔나 회의, 포츠머스 조약과 파리 평화회의 등 8개의 협정을 소개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테이블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전쟁을 비롯한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그들의 국가관과 인간적인 고뇌, 연민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역사적 배경 또한 눈여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대 뉴욕 한의장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인 25일로 마감된 가운데 한창현 후보가 단독 후보로 등록되어 경쟁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에는 지역 한인사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과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어 이번 한창현 후보의 후보 단일화 성공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선거 비용 역시 공탁금이란 명목으로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9만 5천 달러씩을 선관위에 지불했지만 경쟁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약간의 선거 재비용을 공제하고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오히려 뉴욕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활용하게 된다면 동포 사회로부터 더욱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창현 후보는 준비된 한인회장 후보답게 지난 20일 가장 먼저 선관위 본부에 서류를 접수하고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을 기다려왔습니다. 한창현 후보는 지난 10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단체 또는 한 업종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동포들의 심판을 받고자 결심을 굳혔다며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준비된 한인회장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각 한인사회단체들은 경쟁 구도가 아닌 화합 구도로 신임회장 선출 시 단일 후보를 추대해 불협화음 없이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취임식을 가진 뉴욕 한인청과협회도 종전의 경쟁 선거가 아닌 김영윤 단일 후보를 추대함으로써 협회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이끄는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 진행되는 뉴욕 한인수사인협회도 현재 경쟁 선거가 아닌 단일 후보 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임회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동포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재앙구인의 북동부 지회도 진정은 현 회장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단일 후보 선출을 목전에 두는 등 한인사회 각 단체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기회로 한인사회 각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 단일 후보를 회장단으로 선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한인사회의 화합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8일 월요일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까지 한두 차례 약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하늘은 자정이 지나면서 차츰 개일 전망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시속 10에서 20마일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벌크 세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영어로 벌크 세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벌크 세일 하실 경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매매된 사업체의 위치에 따라서 세금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벌크 세일에 대한 세금은 매매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 내시는 건 아니고 매매 가격 중에 가구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클로징 할 때 바이어가 그 세무사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그거를 셀러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은 셀러 변호사가 세무서에 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8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